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름과 버치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구름과 버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낮은 중국식입니다. 두 강의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걸쳤을 경우에 변화고요. 두 번째 강의는 저기 화점에 걸쳤을 경우에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걸치면 제일 무난한 게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두 칸을 벌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백이 날일자로 받거나 협공을 하거나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고요. 만약에 협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협공을 하면 백은 여길 붙이게 됩니다.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붙여 넣는 게 있거든요. 붙여 넣으면 여기 뻗든가 해야 되는데 끊깁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들이 안 좋다고 하는 수인데 여기 지켜야겠죠? 충머리 활용당하는 게 있어가지고 끊기는 지금 당장은 안 끊기지만 충머리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이 빈삼각으로 두는 독수가 있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끊겨갖고 양곳 막아야 되죠. 이걸 막으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나갈 때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자세가 아주 안 좋다네요. 듣는 게 너무 많답니다.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백이 활동하기가 중앙 쪽 이 우하기에서 중앙으로 날아가는 쪽 그쪽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운신이 어렵대요. 흙이 선수할 곳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길 들여다보고 뻗기만 해도 백 모양이 상당히 이상하죠. 그리고 흙은 자꾸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둔다고 하네요. 여기를 붙인다고 합니다. 붙였을 때 젖히는데요. 보통은 귀를 젖힙니다. 물론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흙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두는 이유는 일단 가쪽에 실을 내줬고요. 이 A, B 부분이 완벽한 집이 아니어서 흙이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침투의 여지가 많죠. 그래서 보통 귀를 사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력이 낮으신 초심자분들은 이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낮은 중국식을 상대방이 두었을 경우에 이 변화를 모르면 늘상 당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를 뻗는다든지 나가면 이렇게 지킨다든지 이렇게들 많이 두시는데요. 별로 좋은 진행이라고 하기 힘들죠. 백이 중복으로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강인하게 두시는 방법을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패턴하고 길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젖히는 거하고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젖혀보겠습니다. 그냥 이을 수도 있고 단수 치고 이을 수도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깔끔해서. 이게, 어,
그냥 있는 거하고 단수 치고 있는 게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전 단수 치고 있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건, 그냥 힘은 있겠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힘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 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뛴다고 하네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나? 날일자가 아니죠? 모자로 이렇게 씌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그냥 씌어갈 수도 있고, 그럼 나가 끊게 되고, 여길 붙이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끊기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냥 여길 틀어막아서 끊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붙이고 이렇게 올라섭니다. 이런 변화도 있고요. 변화는 많은데 지금은 단수 치고 싶죠.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백은 여기가 급소죠. 또 치받는 게 급소고 끊게 됩니다. 초반의 전투인데요. 여기서 백이 응수를 잘 해줘야 됩니다. 변화를 모르는 분들은 단수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모자 씌우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하변의 흑실리가 좋죠. 이거 말고 조금 고급자분들을 위한 강좌여서 죄송한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여기 빠져갖고 흑이 안 좋다고, 백이 안 좋다고 하네요. 이때는 맥이 있는데요. 무슨 맥이냐면 여기 가만히 붙이는 맥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빠질 때 호구가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설 수가 있어요. 밀 때의 뻗음은 훨씬 아까보다 모양이 좋습니다. 호구 때보다. 그래서 여기를 뻗는데 이때 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좀 A는 좀 허술한 감이 들죠. B는 밭전자, 여기 C 자리 밭전자 째는 느낌이 있죠. D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뻗었을 때 흑이 이렇게 밭전자 째라고 유도하면서 A에 둘 수도 있고요. 허술한 듯 아닌 듯 묘하게 B로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105점을 이 5점을 공격할 차례인데요. A하고 B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A부터 해보겠습니다. A. 그럼 받쳐자 째는 수밖에 없습니다. 100은 뚫고요. 나갑니다. 젖히겠죠? 있고요. 건너갑니다. 이렇게 두 칸을 벌립니다. 이때 흑이 선수를 잡는데요. 요거는 흑이 좀 무리 같아요. 눈목자로 다가서는 건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백이 은근히 흑의 약점을 건드리는, 백이 밀어만 가도 흑이 또 이거 어떻게 둬야 돼? 늘어져야 되나? 안 늘어도 되나? 뭐 밀어만 가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때 백은 손을 빼고 이렇게 현찰을 챙기려고 이렇게 두었을 경우에 흑이 마땅한 공격 수단이 안 보입니다. 잡으려면 이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게 잡힐 돌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건 그냥 밀어만 가도요. 잡힐 돌이 아니어서 이쪽부터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쪽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가면 백이 받아주겠죠? 이렇게 하면 또 받아줄 테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백이 일로 가겠죠? 백도 둘 수 있습니다. 이 돌이 약해 보이지만 은근히 안 약합니다. 뭐가 은근히 안 약하냐면 흑이 만약에 여길 젖혀서 잡으러 갔다. 그러면 뛴다. 뛰면 이게 부활하죠. 흑이 손 빼면 나가 끊기는 게 부활하죠. 그럼 흑두점이 죽고 백이 다시 살아가니까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준다. 뻗는다. 이렇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걸 사두라고 하는데요. 사두를 내밀게 해주는 수는 아주 안 좋은 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방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뒀는데요. 이런 백을 잡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정권에선 없는 모양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갔다. 그러면 젖히고 늘면 여기 하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두면 쉽게 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은 안전하다. 그래서 손 뺄 수 있다. 여기서 손 빼고 가고 여기 또 지키고 이렇게 둘 수 있다. 쌍방간에 둘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 같으면 흑도 좋은데요. 흑 모양도 좋은데 백을 좀 선호하겠네요. 백이 집이 많으니까요. 현찰은 백이 집이 많습니다. 현찰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쪽이 25, 이쪽이 10, 35, 45 대충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100은 10, 20, 30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30대 45인데 한 10집쯤 덤 빼고도 여기도 사자리도 있네요. 그냥 33집? 45 그만 12집 흑에 앞섰는데요. 백이 이게 늘어날 자리가 많아요. 뭐 흑이 여기 빨리 시급히 쳐들어가야 되고요. 백이 또 벌릴 수도 있고요. 백이 둘 자리가 많은 바둑이 돼서 또 여기 쳐들어가면 이게 자꾸 강의가 복잡해지는데요. 쳐들어가면 백이 이렇게 많아도 곰마기 때문에 곰마가 생기는 만큼 또 안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백이 좀 편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밭전자 쨘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흑이 안 좋습니다. 밭전자 째라고 유도하는 게 흑으로선 최선이었고요. 이건 여기 들어가보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막을 때. 잘 보세요. 이 콤비네이션을. 굉장히 어려운 수순인데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백이 타개하는. 이렇게 해서 백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젖힐 수가 있습니다. 끊어야 하는데요. 끊어줘야 됩니다. 끊으면 이 축이 안 됩니다. 흑이. 자상기에 백이 있죠. 고반 10호석에 죄송합니다. 낮은 중국식 정석에서는 자상기에 늘 백이 있겠죠. 흑이 그 포진을 취할 때 백이 두니까요. 최선의 방어는 꼬부리는 건데요. 여기 두면 대책이 없습니다.
흑세점이 죽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씌우면 흑세점이 죽게 되겠죠. 이건 백이 좀 편하다고 합니다. 흑도 이렇게 백이 악수를 더 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양이 좋아졌는데요. 그거에 비해 백이 3점 먹고 세력을 쌓은 것은 더 강하죠. 백이 좀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가 굉장히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변화가 많아서요. 젖히는 건 그렇고 끊었습니다. 끊으면 자세히 보세요. 이도라고 이도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단수 치지 않고 뻗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백이 단수 치고 빠집니다. 어렵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끊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백은. 이쪽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젖히는 것보다 끊는 게 더 편합니다. 끊어서 요즘은 다들 수습하죠. 끊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때 두점머리를 두들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젖히면 끊기니까요. 이러면 흙이 죽죠. 늘어야 될 때 넣습니다. 그리고 102점 잡으려면 붙여야 됩니다. 그때 여기 미는 게 엄청난 급소입니다. 흙이 꼬부리는 거하고 백이 미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젖히고요. 넣습니다. 이때 잊지 마셔야 할 게 하나 꼭 끊어두는 겁니다. 끊어둘 때 어딜 두나요, 흙이? 끊어둘 때 어딜 둬야 되나요? 뭔가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훗날의 얘기지만 이렇게 잡아뒀을 경우에 미는 게 선수가 됐겠네요. 단수가 있어서. 그러면 잡아둘 때 이렇게 잡아둘까요? 밀 때 손 빼고 딴 데 2개. 손 빼면 백이 이렇게 둘 순 없잖아요. 끊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볼까요? 잡았다고 해놓고 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이 크니까. 그죠? 넓은 쪽에서 걸쳐야겠죠? 이 좁은 쪽에서 걸치는 건 안 좋겠죠. 백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쪽에서 걸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줘서 한 판의 바둑인데요.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들어보지 않습니다. 흙이 이 모양의 허실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들어보지 않습니다. 보리 선수라고 하죠. 들어보아서 이어준 건 악수입니다. 왜냐면 흙이 여기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면 끊기니까 이렇게 두나요? 이렇게 하면 또 이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싸발림 당하네요. 그죠? 나가 끊어야 하는데 단수가 됐잖아요. 이거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요. 백이 자칫하면 다 죽겠는데요. 그죠? 이때 그럼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데 꽉 이어주면 백이 상당히 괴롭겠죠? 만약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요 들어보는 게 있는데 들어볼 때 호구 정도 쳐야 됩니다.
5 정도 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여길 이었다가는 붙이는 순간 또 봉쇄가 되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겨가지고. 백이 또 달아나야 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붙였을 때 이음은 이렇게 틀어막아서요. 이렇게 하면 진짜 쌈짓 뜨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둬야 되는데요. 끊었을 때 그럼 어떻게 둡니까? 이어야겠죠? 그때 이걸 선수를 아까 해뒀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선수를 안 해두면 백이 약점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걸 해두는 거하고 안 해두는 게 약간 백이 더 활동하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선수를 안 해두는 게. 축관계가 있는데요.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있고 이 축인데요. 지금 이 축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나가면 그냥 이어주고요. 이건 백도 견딜만 하죠. 이 돌이 안 다쳤으니까요. 흑도 곤마기 때문에 뻗는 정도인데 날일자 달리면 백이 죽을 만은 아니죠. 흑도 곤마입니다. 저쪽에 막히는 게 아픈 거죠. 그래서 호구를 치는 건데 흑이 끊는 걸 보면서 이쪽을 붙여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막을 때 젖혀가지고 귀를 도려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은 굉장히 흑이 위험해지겠지만 죽을 돈 아니겠죠? 그러니까 낮은 중국식 포석 이후의 변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봤든 이렇게 봤든 똑같이 이렇게 받았다고 해볼까요? 귀에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 있냐면 이렇게 나가면 한 수라도 빨리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데요. 단수가 됩니다. 그럼 있거나 때려내야 되는데요. 여길 먹여 여길 저 여길 가만히 이으면 막을 때 막아야겠죠? 젖히면 때려내는데요. 만약에 백이 팩감을 섰다. 받았다. 때려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흑이 팩감을 썼다. 땡강. 패맛이 있습니다. 단패입니다. 늘어질 패도 아니고 단패의 맛이 있습니다. 이어도 똑같아요. 이어도 이으면 결국 팩감 써야 하잖아요. 흑이 때려내고 끊고 뻗고 때려내고 무식하게 패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팩감을 썼을 때 이렇게 하면 귀가 들어간다.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시겠죠? 이쪽 변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맞든 이렇게 맞겠지만요. 이렇게 맞든 똑같죠? 나가서 단수가 됐기 때문에 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즘엔 뻗질 않고요. 입구자를 많이 합니다. 입구자가 좀 더 낫다 해서 입구자를 많이 하는데 입구자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입구자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변화는 똑같습니다. 여기 나가고 이렇게 젖히는 건데 귀의 맛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여기 잡아야겠죠? 이제 귀의 맛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젖히면 막아서 이제 귀가 죽는 건데, 뭐, 먹여치고, 젖히고, 놓아도 죽죠, 백이. 근데, 이런 수는 있어요. 먹여치고, 젖히고, 이렇게 하면 막아야 될 때 때려내고, 뭔가 놀 때 또 때려내면 꽤 늘어진 폐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수 늘어진 폐맛이. 그건 제가 별로 비추고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혹 이상하게 두지 마시고, 그냥 뻗으시면 됩니다. 뻗으면 귀의 폐맛은 똑같이 생겨요.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여기 지켜가지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낮은 중국식 소목 걸침의 협공하는 변화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세요. 낮은 중국식 걸침.